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서한길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우의 강의가 제가 아마 세 번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행 재활 치료 그리고 전반적인 운동 치료 기법 등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반적인 걸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고 좀 많은 분들이 통증을 원인으로 재활의학과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통증 재활이라는 주제로 좀 가볍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나오는 동작들 여기서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고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서 좀 매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킨슨병의 주된 증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떨림, 뻣뻣함, 구부정한 자세, 이제 팔꿈치, 손목 등이 좀 굽어지고 엉덩이, 무릎이 굽어지고 걸음을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되죠. 그게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좀 느려지고 균형 장애가 생기셔서 잘 넘어집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통증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방금과 같은 대표적인 운동 증상 외에도 여기 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동반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동반 증상이 통증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 분인데 저도 우연히 TV를 보다가 JTBC 방송을 올 초인지 작년인지 보다가 이런 분의 소식이 있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조선일보에 2011년에 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고 한우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인재 씨는 2006년 말에 파킨슨병 확진을 받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심한 통증 속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시면 수십 개의 바늘이 뼈마디를 찌르는 절굣공이가 관절을 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우연히 TV에서 불교 방송에서 108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4시 반에 일어나 체조와 스트레칭을 한 다음 20분간 108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8배가 특별한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니까 그 전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고 20분간 전신을 이용한 운동을 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108배가 가장 좋은 운동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이라는 동작은 관절이나 척추에도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안 그래도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허리가 점점 굽혀지기 마련인데 이런 굽히는 동작을 계속하는 게 아주 적절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을 매일같이 하셨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면서 마라톤을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2009년 4월에는 10km 마라톤 그리고 이제 이게 2011년 보도니까 2010년에는 완주를 42km를 완주를 하셨다고 나왔죠. 그래서 사실 거의 정상에 가까운 이런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 작년에 JTBC에도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지내신 걸로 봐서는 그 이상 3, 4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재활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파킨슨병 환자분이라도 특별히 지금 당장 신체적인 제한이 있지 않다면,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운동 지침을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는 운동 요소는 이제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이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 어쨌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땀이 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력 강화 운동, 이제 다리나 팔이나 가벼운 아령이라던가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서는 그런 근육의 수축을 이용을 해서 근력을 키우는 그런 근력 강화 운동. 그 다음에 균형 운동,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파킨슨병 환자분이라도 특별히 신체적 제한이 없다면은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 그 유럽
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해서 나온 2014년도 물리치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뭐 건강상 다른 문제가 없으면 레저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어떤 레저 활동이냐 보면 테니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복식 테니스를 얘기를 합니다. 단식 테니스는 사실 좀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노인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복식 테니스, 이런 탁구, 골프, 이런 스포츠 댄스, 요가 이런 식의 레저 활동을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상 더 유익하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은 최대한 85%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통증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이제 되게 근긴장 이상, 근육이 뻣뻣하게 뭉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이제 파킨슨병 기본적으로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인데요. 이제 중추신경계의 변화로 인해서 뭐 특별히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뭐 저리다던가 화끈거린다던가 하는 그런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통증, 이제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도와드려야 할 뭐 뼈나 관절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은 절반 정도의 환자는 적절한 통증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의 뭐 양상들이 나와 있는데 뭐 대개 근골격계 통증은 이런 쑤시고 쥐어짜는 그런 요통이나 아니면 어깨나 뭐 목이나 이런 쪽의 통증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의 통증들은 사실 뭐 재활의학과보다는 여기 전범석 선생님께서 약물을 좀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근긴장 이상이 있다던가 뭐 중추성 통증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대개는 이제 약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도와드리는 부분은 근골격계 통증이 되겠습니다. 파킨슨 환자의 통증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위들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전형적인 파킨슨 환자의 자세를 고려해 볼 때 어깨, 무릎, 허리, 목 이런 부분으로 통증이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근골격계라는 말 자체가 별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재활의학과의 근골격계 통증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전성근 교수님의 좀 강의 슬라이드를 좀 빌려왔는데요. 근골격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근육과 골격을 얘기하는 거죠. 근육과 뼈. 사실 이제 이런 근육, 뼈, 관절 이런 것들이 다 근골격계에 속하는 건데 결국은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람이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도 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뼈와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 그리고 이 뼈와 뼈 사이를 원활하게 가동시켜주는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파킨슨병 환자에서 근골격계 통증이 왜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강직, 원래 파킨슨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팔다리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고 뭐 주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부동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자세, 구부정한 자세 이런 것들이 통증을 유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장애 등으로 넘어지거나 하면서 손상을 받아서 또한 통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허리 통증, 목 통증, 어깨 통증 세 가지 통증에 대한 운동 기법, 치료 기법, 그리고 이제 잘 낫지 않을 때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70% 전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경우가 이제 허리 굽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골에 가면 뭐 할머님들, 특히 할머님들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심한 할머님들이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 척추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뼈가 주저앉으면서 굽어지는 건데 파킨슨병 환자들의 허리 굽힘증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허리가 심하게 굽어져 보이는 분들도
이렇게 눕히면은 똑바로 허리를 펴고 누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뼈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 근육이 뭉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디스크 주변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크게 충격을 척추뼈가 꽝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척추뼈를 뚫고 디스크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조직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척추뼈를 뚫고 이렇게 디스크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대부분 1, 2주 정도 누워서 쉬고 나면 나아지고 그 다음에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하시게 될 텐데요. 또 한 가지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고 있거나 아니면 물건 같은 걸 바닥에서 들러 올리다가 하시는 경우 또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흔히 이렇게 아까 그 빵 껍질이 깨지면서 디스크가 파고 들어가는, 이렇게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디스크가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면 마찬가지로 심한 통증을 1, 2주 정도 겪게 되는데, 더 심하게 이 디스크가 아예 밖으로 돌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리까지 당기고 아프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가 점점 망가지다가 이렇게 아까 안에 있던 팥 고물이 껍질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뒤로 지나가는 것들이 신경입니다. 우리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이 디스크 뒤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안에 이 안꼬들이 새 나와서 이렇게까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는데,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시리고 아픈 그런 하지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좌골신경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원인은 이러한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이미 통증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부분을 완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허리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십니다. 이제 복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윗몸 일으키기, 다리를 들어 올린다던가, 헬스장 가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죠. 허리를 뒤로 펴는 이런 운동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세 가지 다 허리, 특히 요통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동작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 저희가 재활의학과의 파킨슨 환자분들이 어떠한 이유든 찾아오시면 저는 맨 먼저 가르쳐 드리는 운동이 이겁니다. 이거는 요통이 생기기 전에도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데, 허리 신전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 환자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허리가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리를 신전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턱만 살짝 개어서 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허리를 늘려 뒤로 신전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팔꿈치를 받쳐서 허리를 뒤로 펼 수 있고요.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없이 시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허리를 신전시키는 것이 운동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작들을 할 때 통증이 생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팔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폈더니 허리가 아프다 혹은 다리가 당기면서 아프다, 그렇다면 그 동작이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보다 낮은 단계, 턱만 괜다던가, 턱만 괴는 것도 좀 무리가 가고 힘들다면 그냥 가만히 엎드려만 있는 것도 허리를 펴는데 기본적인 도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동작은 천천히 해야 되고, 이 상태로 적어도 10초, 15초 정도 유지를 했다가 풀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한 10초, 15초 유지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해야지, 이것을 이제 팍팍팍 짧게 2, 3초 들었다가 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서서도 가능합니다. 활동성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매번 엎드려서 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균형도 좋고 근력도 좋으신 분들은 그냥 선 자세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은 활동을 하다가 언제든지 잠깐 멈추고 운동 좀 하고 또 활동을 하실 수 있죠. 습관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몸에 익히고 계시면서 틈틈이 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허리가 굽어지는 그런 변화들을 막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근력을 강화할 수 있겠다. 이제 본인은 뭐 아직까지 뭐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있고 건강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척추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세 가지 동작을 저희가 요통 환자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데 이게 버드독이라고 하는 자세이고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앞뒤로 쭉 뻗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이분은 이제 교육을 위해서 동작을 좀 짧게 하고 있는데 대개는 뻗은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는 버텨주셔야지 운동 효과가 있고 10초 정도 뻗는 것을 한 3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이제 한 번의 강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른발로 3번, 왼팔로 3번 하고 뭐 좀 쉬었다가 뭐 3번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저희가 강조하는 운동 중에는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운동인데 뭐 다리라는 뜻이죠. 마치 허리를 들어 올려서 다리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을 받친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다시 보시면은 가슴과 무릎이 일자로 쭉 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려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동작은 굉장히 부드럽게 절대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시행을 해야 되고 어떤 동작이든 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악화된다고 한다면 그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고 뭐 다른 형태의 좀 가벼운 운동을 하다 보면 언젠간 다음 단계 운동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옆구리 쪽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 브릿지 옆으로 다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옆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배를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 동작들 처음 해보면 건강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따라하기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외래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좀 엉뚱하게 잘못된 동작을 하시는 경우들도 뭐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제대로 배워서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뭐 본인 허리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재활의학과 오시면은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1대1로 기본적인 동작들을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기에 대해서 뭐 간혹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간혹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드려야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일산공당병원의 재활의학과에 계시는 이제 김형섭 교수님께서 최근 논문에 발표하셨던 환자분인데 파킨슨병 환자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앞굽힘증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입니다. 척추 보조기를 적용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이 몸에 적절하게 맞도록 잘 조절을 하고 허리 강화 운동을 같이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이렇게 허리를 펼 수 있게 됐고 이제 위에 외투를 입었더니 이제 보조기도 안 보이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 없이 좋아지셨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용하는 보조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뭐 캐시라고 하는 보조기인데요. 십자가처럼 생겼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착용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저도 드물게 한두 번 들여봤는데 너무 불편하시다고 보통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가슴을 이렇게 보시면 허리가 굽혀지는데 가슴과 이 치골 윗부분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펴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좀 환자분들이 잘 적응하시는 경우가 잘 없어서 적극적으로는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증세가 아주 심하다면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보조기 제작이 가능하고 뭐 한번 시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의 뭐 논문에서 보고가 했던 케이스인데 증례인데 보시면 이렇게 척추 굽힘증이 있으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걸을 때 보면 허리가 앞으로 상당히 굽혀지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에게 이렇게 가방을 매게 합니다. 좀 가방이 엉덩이 밑에까지 좀 내려오는 이런 가방인데요. 저 안에 6kg 정도의 벽돌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방에 무게를 좀 넣으면 이렇게 허리를 펴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사실 뭐 저게 보조기 착용하는 것보다는 뭐 외형상 보기에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뭐 극복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굳이 비용을 들여서 보조기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가방에 무게를 좀 넣어서 이렇게 극복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시도를 하기 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운동이나 자세 교정이나 이런 걸 다 하기 힘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통증을 먼저 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신경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디스크가 뒤로 많이 튀어나오면 신경을 건드려서 다리까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투시를 하면서 그 바늘을 이제 그 신경 주변에다가 넣고 약을 뿌려줘서 디스크가 건드리는 그 신경 주변의 염증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같은 운동, 자세 교정 등등을 통해서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신경주사 치료도 역시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경우에 따라 저희가 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목 통증에 대해서 뭐 아까보다는 좀 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에 보면은 거북목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잘못된 자세로 이런 컴퓨터 혹은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오래 하면 이제 목에 나쁘다. 뭐 심지어 치매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피해라. 많이 나온 얘기죠. 아까 보여드렸던 파킨슨 환자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북목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목 통증도 굉장히 흔하게 생깁니다. 이제 뭐 목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탈출질이 생기면은 뭐 어깨 쪽지, 목 뒤쪽, 심한 경우에는 팔까지 이렇게 통증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찢고 튀어나오는 거죠.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우리가 목이 아플 거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아까와 같은 그런 신경을 건드리는 이유 때문에 이 부위에 따라서는 이렇게 팔로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혹시 본인이 목이 아프면서 팔이 좀 저린 증상이 있는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은 좀 통증이 완화된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디스크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 쪽으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추 신전 운동은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가슴을 펴고 목을 뒤로 쭉 젖히면서 한 15초 정도 버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경추에서 중요한 것은 거북목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굉장히 자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TV나 책이나 이런 걸 보다가도 한 20-30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목을 뒤로 쭉 젖혀주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제 통증이 있는 분도 완화를 시킬 수 있고 통증이 없는 분들이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팔까지 저림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하신다면 신경주사 치료를 통해서 일단 급한 통증을 완화하고 운동이나 자세 교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환자 에서 이제 어깨 통증은 이제 요통과 비슷하게 많은데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이라고 하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유착성 관절낭염은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의 피부와 근육을 이렇게 쭉쭉쭉쭉 벗겨내면 이렇게 골격만 남게 되는데요. 어깨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팔뼈와 갑자기 한글로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견갑골이죠. 견갑골 사이를 이렇게 막이 싸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막이 싸고 있거든요. 단단하게 싸고 있는데 요 어깨 관절막이 뭐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겨가지고 들러붙게 되는 그게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인데 흔히들 오십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깨가 얼어붙었다는 의미로 동결건이라는 말도 흔히 사용을 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이미 생긴 분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뭐 많이 하는 동작들 뭐 이건 쉽게 따라할 수 있죠. 이제 앞쪽의 어깨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가에서 벽을 잡고 앞으로 가슴을 쭉 밀어주는 형태로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역시 이렇게 바운스를 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쭉 늘려줘서 한 10초, 15초 있다가 풀어주는 형태로 한 10번 정도는 반복을 해주셔야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굴곡은 이렇게 벽을 앞으로 손을 뻗어서 벽을 짚고 쭉 팔을 벽을 따라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올리면서 어깨를 앞으로 굽히는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외전은 이제 옆으로 벽을 짚고 팔을 따라서 위로 쭉 올림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회전이라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팔은 이 팔입니다. 이 팔은 지금 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어깨를 뒤로 돌려주는 건데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을 잡고 위에 있는 수건으로 당겨 올림으로써 어깨를 이제 내회전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어깨 운동은 사실 뭐 건강을 위해서 누구든 뭐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특히 어깨가 예전보다 좀 뻣뻣하고 참 잘 안 움직여진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어깨 운동을 하시는 게 예방적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50견이 정말로 발병을 하면 초기에는 정말 아픕니다. 뭐 어깨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지만 조금도 들어 올릴 수가 없고, 자는데 가만히 있어도 막 쑤시고 아프고 이렇거든요. 이런 경우에 심한 50견이 왔을 때는 사실 시술적인 치료가 초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통증을 주로 보시는 정성근 교수님께서 시술하시는 모습이고, 이제 많이 하는 치료는 수압팽창술이라고 해서 이 어깨 관절 안에다가 이렇게 물을 집어넣는 시술법입니다. 이제 뭐 어깨 관절 아까 들러붙는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풍선을 부풀리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너무 부풀리면 이렇게 빵 터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터뜨리지 않으면서도 최대한까지 풍선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제 어깨 압력을 보면서 적절하게 부풀리는 그런 수압팽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 통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하신 증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